해당 문제는 22년 3회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어떤 사업장의 재해로 인한 신체 장애 등급 판정자에 대한 내용일 때 근로손실 일수를 구하시오. 먼저 사망은 근로손실 일수 7,500이기 때문에 일단 7,500 곱하기 2 그리고 1급, 2급, 3급도 마찬가지로 근로손실 일수가 7,500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고려해주면 7,500 곱하기 2명, 1명, 1명, 1명 더해주면 되겠고, 9급은 근로손실 일수가 1,000일이기 때문에 1,000 곱하기 1을 대입. 마지막으로 10급은 근로손실 일수가 600일이기 때문에 600 곱하기 4를 해서 전부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해당 근로손실 일수는 49,00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실기시험 단골로 출제되는 개념으로 표 전체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17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로자 수가 1,440명이 주당 40시간씩 연간 50주 근무하고 조기 출근 및 잔업시간 합계가 10만 시간인 사업장에서 연간 40건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총 요양 근로손실 일수 1,200일과 사망재해 1건 발생하였을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먼저 강도율의 공식은 연 근로시간수 분의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으로, 먼저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1,200일을 넣어주고 사망재해가 1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망은 근로손실일수 7,500이기 때문에 7,500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근로시간수는 근로자 1,440명이 주당 40시간씩 연간 50주 근무하고 추가적인 잔업시간은 10만 시간이므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모두 대입해주면 강도율은 최종적으로 2.92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24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이전 문제와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조건에 출근율 94%가 붙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도율 공식은 이렇고 전체적으로 공식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근율 94%는 연 근로시간수 여기에 곱하기 0.94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0.94를 곱해주고 잔업시간은 출근율과 관계없이 10만 시간이기 때문에 더하기 10만을 해서 최종적으로 강도율은 3.1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21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로자 수가 300명의 사업장에서 작년 재해 발생으로 인한 요양재해 휴업일 300일, 사망재해가 2명, 4급 요양재해 1명, 10급 요양재해 1명 발생하였을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일수는 연간 300일이다. 강도율 공식은 이렇고, 먼저 총요양 근로손실일수를 구해줍니다. 총요양 근로손실일수는 먼저 사망재해 2명이기 때문에 근로손실일수 7,500에 1을 곱해주고 더하기 4급 요양재해가 1명이기 때문에 4급은 근로손실일수 5,500이기 때문에 5,500 대입, 더하기 10급 요양재해 1명 발생하였으니 10급은 600일이므로 600일을 대입해주고 다음으로 휴업일은 300일이라고 하였으니 휴업일수 곱하기 365 곱하기 연간 근무일이 요양 근로손실일수 공식이기 때문에 휴업일 300을 대입해주고 연간 근무일은 300일이라고 하였으니 300을 대입해줍니다. 다음으로 분모 연 근로시간수를 구해줍니다. 근로자 수 300명이 1년에 300일, 하루 8시간 일하기 때문에 300, 8, 300을 각각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강도율은 29.6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20년 4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로자 수가 400명 사업장에서 연간 요양 재해자 수는 20명,
총 근로손실일수가 100일일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일수는 연간 250일이다. 먼저 분자의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는 주어진 100일을 그대로 대입하고 분모의 연 근로시간수는 근로자 수 400명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1년에 250일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강도율은 0.13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간 요양 재해자 수가 20명으로 주어졌는데 해당 문제는 강도율을 풀 때 필요없는 물성치로 이러한 페이크 물성치를 걸을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19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도수율이 10인 사업장의 연간 재해 건수 12건, 휴업일수 146일이고 1인당 하루 10시간, 연간 250일 근무를 할 때 해당 사업자의 강도율을 구하시오. 먼저 강도율의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서 연 근로시간수를 구하기 위한 근로자 수에 대한 물성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도수율 가지고 연 근로시간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도수율의 공식은 이렇고 이것을 연 근로시간수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지문에 있는 도수율 12 대입, 재해 건수 11을 대입해주면 연 근로시간수는 10의 6승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수 10의 6승분의 이제 근로손실일수를 구해야 하는데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는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연간 근무일 공식을 이용하여 휴업일수 146일 대입, 연간 250일을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강도율은 0.1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19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로자 수가 30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15건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휴업일수 288일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일수는 연간 280일이다. 먼저 도수율을 구해줍니다. 도수율 공식은 연 근로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으로 재해 건수 15건을 대입, 연 근로시간수는 근로자 수 300명 곱하기 1일 근무시간 8시간 곱하기 근무일수 연간 280일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도수율은 22.32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강도율을 구해줍니다. 강도율 분모에 들어가는 연 근로시간수는 위에서 구한 도수율과 똑같기 때문에 300 곱하기 8 곱하기 280 그대로 대입해주고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를 구해주기 위해 휴업일수는 이제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는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연간 근무일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휴업일수 288 대입, 연간 근무일 280일 그대로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강도율은 0.33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17년 1회, 20년 3회, 23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평균 근로자 수가 40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80건의 재해 발생과 100명의 재해자 발생으로 인하여 요양 근로손실일수 총 800일 발생하였을 때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단,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일수는 연간 280일이다. 먼저 종합재해지수 공식은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을 루트 씌운 것인데 먼저 도수율을 구해줍니다. 도수율 공식은 이렇고 재해 건수 80건 대입, 연 근로시간수는 평균 근로자 수 400명 곱하기 1일 8시간, 연간 280일 근무시간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강도율은 89.29가 나오고 다음으로 강도율을 구해줍니다. 위에서 구한 연 근로시간수를 그대로 대입해주고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800일을 대입해주면 강도율은 0.89가 나오고 이것들을 해당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종합재해지수는 8.91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재해 발생과 100명의 재해자 발생이라고 물성치가 주어졌는데 해당 문제를 풀 때 필요없는 물성치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21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재해 건수 210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총 900일 발생하였을 때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시오. 단, 연 근로시간은 2400시간이고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시오. 먼저 종합재해 지수를 구하기 위해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도수율 공식은 이렇고, 재해 건수는 210건 대입, 연 근로시간 수는 1인당 2400시간이고 50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500 곱하기 2400을 대입해주면 175가 나오게 되고, 다음으로 강도율을 구해줍니다. 연 근로시간 수는 위에서 구한 것 그대로 대입해주고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900일을 대입해주면 0.75가 나오게 되고, 위에서 구한 도수율 대입, 강도율을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종합재해지수는 11.456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16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도수율이 18.73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한 명에게 평생 동안 약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는지 계산하시오. 여기서 평생 동안 발생하는 재해 건수는 환산 도수율을 의미하므로 해당 문제는 환산 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평생 근로시간을 구해줍니다. 보기에 주어진 1일 8시간, 월 25일, 12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8 곱하기 25 곱하기 12. 근데 1년에 잔업시간이 240시간 동안 하니까 240을 평생 35년 동안 한다고 생각하면 35를 곱해주고 그러면은 평생 근로시간은 92,40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도수율은 이 92,400시간에 대한 도수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 근로시간 조건이 없는 경우 또는 평생 근로시간이 10만 시간인 경우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해당 도수율은 10만 시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도수율은 10만 시간,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도수율은 92,400시간, 이 비례식을 사용하여 해당 도수율의 공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92,400시간에 대한 도수율은 17.3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공식을 여기 도수율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환산 도수율은 약 1.73건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재해 건수 자체는 소수로 나올 수 없으나 해당 문제는 약 몇 건, 평균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림해서 2건이 아닌 1.73건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고, 해당 문제를 이 도수율 문제로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으로 대입해가지고 구하면은 1.73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조건이 10만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공식이 우연히 답이 맞은 거지, 문제 조건에 10만 시간 혹은 조건이 없는 경우가 아닌 11만 시간 이렇게 주어지면 이 도수율 공식으로 풀 수도 없을 뿐더러 명확한 풀이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도수율 공식을 이용해서 풀지 마시고 환산 도수율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1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연간 재해자 수 8명, 연간 근로자 수 400명인 사업장의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먼저 연천인율의 공식은 연평균 근로자 수 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의 3승으로 연평균 근로자 수 400명 대입, 연간 재해자 수 8명 대입해주면 답은 20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2011년도에 해당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연천인율 용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그 이후에도 21년 이외에 출제하는 것처럼 꾸준히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예외적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18년 1회, 20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평균 근로자 수가 1,50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60건의 재해 발생하여 이 중 근로손실 일수가 1,200일, 사망이 2건일 때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먼저 연천인율 공식은 이렇고, 연평균 근로자 수는 1,500명 대입, 연간 재해자 수는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문에 연간 재해자 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연간 재해자 수는 연간 재해 건수랑 같다고 해석하여 해당 60건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연천인율은 40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22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사업장에서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먼저 사망만인율 공식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의 4승으로 지문에 주어진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2,000명 대입, 사망자 수 2명을 대입해주면 사망만인율은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기에 주어진 연 근로시간 2,400시간, 재해건수, 재해자 수는 해당 문제를 풀 때 전혀 필요없는 물성치로 이렇게 필요없는 물성치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필라평 문제에서 사망만인율 공식을 적으라는 법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출제된다면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수 분의 사망자 수 이렇게 적으면 0점 처리되니 꼭 분모에 사망보험 적용 근로자 수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24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사업장에서의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사망만인율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주어진 사망자 수 5명 대입,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2만 명을 대입해주면 사망만인율은 2.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임금 근로자 수 25,500명, 연 근로시간 2,400시간은 해당 사망만인율을 푸는데 전혀 필요없는 물성치로 이러한 페이크 물성치는 절대 낚이지 않길 바랍니다. 해당 문제는 16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실내 작업장에서 8시간 작업 시 소음 측정 결과를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로 소음 노출 수준 TNL을 구해줍니다. 해당 보기에서 85dB에 대한 내용은 법 개정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무시하면 되고 90dB의 발생 시간은 4시간이므로 C1에 4대입, 강렬한 소음 작업 기준은 90dB은 8시간 이상이므로 T1에 8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dB의 발생 시간은 2시간이므로 C2에 2를 대입, 그리고 해당 표에 95dB는 4시간 이상 기준이기 때문에 T2에 4를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1이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100분율을 고려하여 100을 곱해주면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음 노출 기준 초과 여부 판정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TND가 100%를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음 노출 기준은 초과하지 않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16년 1회, 20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감응식 방호장치를 설치한 프레스에서 광선을 차단한 후 200ms 후에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 방호장치의 최소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먼저 안전거리 D는 1.6 곱하기 총 소요시간 TM이므로
지문에 있는 총 소요시간 200ms를 대입하면 안전거리는 320mm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지문에서 총 소요시간 TM이 주어지지 않고 클러치 개수와 매분 행정수가 주어지면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총 소요시간 TM을 구한 후 안전거리 D를 구해야 한다는 점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17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클러치 맞물림 개수가 5개, 200 SPM 동력 프레스의 양소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먼저 총 소요시간 TM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있는 클러치 개수 5 대입, 매분 행정수 200 SPM 대입을 해주면 총 소요시간 TM은 210ms가 나오고, 구한 TM을 해당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1.6 곱하기 210은 안전거리 336mm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24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클러치 맞물림 개수가 4개, 300 SPM 동력 프레스의 양수 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먼저 총 소요시간 TM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주어진 클러치 개수 4개 대입, 매분 행정수 300 SPM 대입해주면 총 소요시간 TM은 150ms가 나오고, 구한 TM을 해당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전거리 TM은 240mm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16년 3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980kg의 하중이 두 줄 거리 와이어 로프로 상부 각도 90도의 각으로 들어 올렸을 때 와이어 로프 하나에 걸리는 장력을 구하시오. 먼저 로프 하나에 걸리는 장력 T는 코사인 2분의 상부 각도 세타분의 2분의 하중 W이고, 지문에 있는 W는 980, 세타는 90도로 그대로 대입하면 와이어 로프 하나에 걸리는 장력 T는 692.96kg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공식을 공학적으로 분석해보자면 물체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Y축 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W 하중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똑같이 980kg이 작용하고, 각 줄에서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490kg, 여기에 490kg 각각 절반씩 작용합니다. 그러면 각 줄에서 W 하중의 절반만큼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그러면 이제 로프 한 줄에 걸리는 장력 T는 반각 개념을 이용해서 순수 Y축에 작용하는 힘은 T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 가 되므로,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T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2분의 W를 빼주면 Y축의 합력이 0이 되어 T에 대한 공식으로 이항 정리를 해주면 T는 코사인 2분의 세타분의 2분의 W가 됩니다. 해당 설명을 듣고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설명을 이해하지 마시고 해당 공식만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19년 1회, 22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의 절단 하중 2000kg일 때 한 줄 허용 하중을 구하시오. 여기서 아무 각도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도는 무시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율 공식을 이용하여 허용 하중을 구해줍니다. 안전율은 허용 하중분의 절단 하중으로 허용 하중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허용 하중은 안전율분의 절단 하중이 되고, 여기서 한 줄 허용 하중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절단 하중 2000kg에 2를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는 안전율 5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한 줄 허용 하중은 200kg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한 줄이 아닌 전체 혹은 그냥 허용 하중으로 주어진다면 여기에 2를 나누지 말고 그대로 대입해서 400kg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23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될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하중 1200kg인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두 줄 거리 와이어 로프로 상부 각도 108도의 각으로 들어올릴 때 각 물음을 답하시오. 단, 한 줄 파단 하중은 42.8kN이다. 먼저 안전율을 구해봅니다. 안전율의 공식은 안전 하중분의 파단 하중이고 지문에서 한 줄 파단 하중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 줄 안전 하중 t를 구해줍니다. 한 줄 안전 하중 공식은 이렇게 되고 지문에 주어진 하중 W 200kg과 각도 108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1020.78kg이 나오게 됩니다. 파단 하중 단위가 뉴턴 단위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단위 변환해줍니다. 1kg는 9.8 뉴턴 암기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9.8을 곱하여 뉴턴 값으로 나타내면 13.64 뉴턴이 되고 이것을 킬로뉴턴으로 변경하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10kN으로 도출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안전하중 10kN과 파단하중 42.8kN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전율은 4.28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안전율이 만족 또는 불만족 여부와 그 이유를 쓰시오. 해당 지문에서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표를 보면 안전율은 5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1번에서 구한 안전율이 4.28로 5보다 작기 때문에 불만족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24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될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하중 1500kg인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두 줄 거리 와이어 로프로 상부 각도 60도의 각으로 들어올릴 때 각 물음을 답하시오. 단, 한 줄 파단 하중은 42.8kN이다. 먼저 안전율을 구해줍니다. 안전율의 공식은 안전하중분의 파단하중이고 지문에 주어진 파단하중이 한 줄 파단하중이 42.8kN이기 때문에 한 줄 안전하중을 구해줍니다. 한 줄 안전하중 t의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주어진 w는 1500kg 대입, 세타는 60도를 대입해주면 답은 866.03kg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파단하중 단위가 뉴턴 단위이기 때문에 1kg는 9.8 뉴턴을 이용하여 9.8을 곱해주어 8487.09 뉴턴을 구해주고 킬로뉴턴으로 한 줄 파단하중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3을 해서 8.49 킬로뉴턴까지 구해줍니다. 그러면 위에서 구한 안전하중은 8.49 킬로뉴턴, 지문에 주어진 42.8 킬로뉴턴을 대입해주면 안전율은 5.04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율의 만족 또는 불만족 여부와 그 이유를 쓰시오를 구해줍니다. 지문에서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율은 5 이상이 되어야 만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1번에서 구한 안전율은 5.04로 5보다 크기 때문에 만족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21년 1회, 23년 3회, 총 10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인체의 저항은 1000ohm이고 전압이 300V인 충전 부분에 작업자의 물에 젖은 손이 접촉되어 감전 후 사망하였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로 심실세동 전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지문에 작업자의 물에 젖은 손이 포인트로 손이 물에 젖으면
건조시보다 저항이 25분의 1로 감소하므로 저항 R은 1000 곱하기 25분의 1 해서 45옴이 되겠고, 저항 R은 오음의 법칙인 V는 IR 공식에서 우리가 전압 V는 알고 저항 R도 알기 때문에 I는 R분의 V로 300V 그대로 대입, 그리고 45옴을 대입해주면 심실세동 전류 I는 7.5A가 나오게 됩니다.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mA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0을 곱해서 7500mA로 나타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전 시간을 구해봅니다. 심실세동 전류의 공식이 I는 R분의 V 말고도 I는 루트 T분의 0.165A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구한 심실세동 전류 단위가 mA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0을 곱해주면 루트 T분의 165mA 공식으로 바뀌게 되어, 이것을 통전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루트 T는 I분의 165에서 양변에 제곱을 하면 T는 I분의 165 제곱, 위에서 구한 심실세동전류 I를 그대로 대입하면 T 값은 0.00048S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전시간 단위는 mS로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10의 3승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0.48mS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18년 3월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부탄 C4H10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부탄의 폭발 하한계는 1.6 볼륨 %이다. 먼저 완전 연소하기 위한 화학 양론식을 구해줍니다. 이러한 CH 구조,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의 공식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는데, 부탄의 M은 4, H는 10이니까 N은 10을 그대로 대입하면 4, 10, 4, 10. 그러면 4 더하기 4분의 10은 6.5. M은 4 그대로 대입. 2분의 N, 2분의 10은 5 이대로 대입하면 부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전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해줍니다. 최소 산소 농도의 공식은 폭발 하한 곱하기 부탄의 몰수 분의 산소의 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탄의 몰수는 앞에 주어지지 않으면 1로 보기 때문에 1 대입, 산소 몰수 6.5 대입, 폭발 하한계 1.6 대입해주면 부탄의 최소 산소 농도는 10.4 볼륨 %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해당 문제는 16년 3회, 21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혼합가스의 조성이 아세틸렌 70%, 클로로벤젠 30%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아세틸렌의 위험도를 구해줍니다. 위험도의 공식은 폭발 하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이고, 아세틸렌의 폭발 하한계는 2.5 대입, 폭발 상한계 81을 대입해주면 아세틸렌의 위험도는 31.4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혼합가스의 공기중 폭발 하한계를 구해줍니다. 혼합가스의 공기중 폭발 하한계 공식은 이렇고, 여기서 아세틸렌의 폭발 하한계는 2.5 대입, 그리고 조성 V1은 70%이기 때문에 70% 그대로 대입하고, 클로로벤젠의 폭발 하한계 1.3 대입, 그리고 조성이 30%이기 때문에 30을 대입해주고, 여기서 분자는 V1 더하기 V2이기 때문에 70 더하기 30, 100을 대입해주게 된다면 혼합가스의 공기중 폭발 하한계는 1.96 볼륨 %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21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여기서 관급 재료비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급 재료비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것을 제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료비들과 직접 노무비를 합치면 38억이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 속함으로 해당 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을 고려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문제는 보기에 친절하게 건축공사이고 여기에 대한 요율과 기초액이 제시되었지만 건설안전 실기에서는 해당 문제가 단골로 출제되는데 해당 표를 암기해야만 풀 수 있게끔 나와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표를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의 조건들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첫 번째 식은 관급 재료비 더하기 사급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이것을 요율로 곱하고 기초액을 더하면 3억 대입, 25억 대입, 10억을 대입하는데 이제 억 단위니까 1억을 곱해주고 요율은 1.86%이기 때문에 이것을 퍼센트를 떼면 0.0186을 곱해주고 마지막으로 기초액을 더해주면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7,600, 29,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를 계산해줍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관급 재료비를 빼고 전체 합의 1.2배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급 재료비 25억 대입, 직접 노무비 10억을 대입해주고 요율 0.0186 곱해주고 기초액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마지막에 1.1을 곱해주면 8,453만 8,800원이 나오게 되고 둘 중 작은 값을 선정하기 때문에 7,600, 29,000원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마지막에 이상까지 붙여주셔야 하는 점까지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